여러분들 중계동, 상계동, 뭐 지난주에 노원역 일대를 얘기를 했는데요. 중계동은 또 노원역 그 상계동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거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좀 취약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동네보다도 괜찮아질 동네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 한번 가볼까요? 1 뭐죠? 교통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첫 번째. 자, 동북선. 동북선이 이게 이제 공사 착공했죠. 그렇죠. 동북선은요, 원래 서울지하철 12호선이에요. 근데 이게 일부 구간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는 경전철 노선인데,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16개의 노선입니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2026년이다, 7년이다 하는데, 예상 시기를 지금 계속 땡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달이라도 먼저 땡겨지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교통 사각지대라고 불렸던 노원 일대, 특히 중계은행 사거리에 획기적으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 환경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중계 사거리 하고요, 중계은행 사거리 하고요, 노원역 주변에 보면은 상계 주공 3, 6, 5, 자, 이런 단지하고 가격 차이가 중계가 더 비쌌어요. 평당가가. 비싼 이유는 교통환경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이 중계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여기가 지탱이 됐었는지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 포인트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이거 정말 바라던 바죠. 동부간선도로 지하 구간. 월계 IC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청담 IC까지. 청담 IC까지 가죠. 자, 이 구간이요, 10km 정도 되는데요. 출근할 때 여기까지 나오면은요, 정말 출근 시간에 1시간 반? 이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사실 중계역 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중계역 쪽은 아닌데, 스쳐가는 거죠. 네. 창동 쪽인데. GTX-C가 양주 덕정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창동에서 삼성까지 김 PD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10분 언저리. 10분 언저리에 걸리죠. 정확하게 12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걸리는데, 자, 이게 물론 노원역에서 한정거장 가서 트랜스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빨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나갈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렇게 예전보다는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7호선을 타고 나오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GTX 이 C노선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C노선이 개통됨으로써 같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중계, 노원, 창동, 월계면은 여러분들 그 광운대, 역세권, 요 주변까지도, 요 주변 지역이 다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지역들은 무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GTX-C까지 뭐 중계로 가지는 않지만 주변 지역에 이게 강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GTX까지 연결이 되고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집값에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지역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이 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김 PD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저는 뭐 혼자 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중계가 분명히 중계의 장점이 있고 중계의 단점을 다른 동네들이 보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 GTX-C 창동 역사 생기는 거는 되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한 장점이죠. 예상 완공 시기는 2027년이니까, 그러면은 2027년이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계가 거의 뭐 많은 단지들이, 절반에 가까운 단지들이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또 안전진단 준비를 하고 있고 재건축이 준비가 되잖아요. 자, 재건축 입주와 맞물려서 이런 교통환경들이 그 전에 다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집값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계 주공 8단지가 재건축을 했죠. 포레나 노원으로 변했죠.
자, 여기가 노원역에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물론 역세권이죠. 떨어져 있지만 여기 84제곱미터가 지금 15억 원을 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하겠죠. 여러분들 중계동 지역 지도 보고 계시죠? 네. 중계동 지역을 보고 계시면은 자, 중계동의 핵심은 어디냐면은요. 은행 사거리가 제일 좋은 핵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요. 중계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때는 어디냐면은요. 중계 은행 사거리, 그 다음에 중계역, 요 주변 지역 아파트들 조금 살펴볼 건데, 자, 중계동 포인트 두 번째가 있죠? 그쵸. 그게 뭔가요? 은행 사거리가 포인트인 이유. 뭐죠? 교육 환경이에요. 생애 주기 사이클 중에 절대 다수가 거치는 학교, 입시. 김 PD, 대학 갈 때 어땠어요? 공부 열심히 했나요? 스카이가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저는 교과서를. 자, 이런 이제 인생의 생애 주기 사이클 쭉 거쳐가야 하는 이 입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교육 환경은,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3대 사교육 메카.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김 PD 어딥니까? 첫 번째는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을 네. 대치동. 대치동. 두 번째가 목동. 목동. 세 번째가 이 중계동입니다. 중계동이죠. 중계동. 여기 자료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요, 인구 1000명당 사설 학원 수입니다. 사설 학원 수고요. 강남구가요, 4.5. 그 다음에, 서초구가 2.8. 그 다음에, 노원구가 1.3입니다. 1.3인데, 학원 수는요, 2383. 강남구가. 노원구가, 684인데, 강남구는요, 대치동의 중고생들을 위한 학원, 그 다음에 강남역의 성인학원, 어학원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네. 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노원구에는 학원이 중개은행사거리에 절대 다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는 다른 지역에 서초구에 비해서도 작네.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분산되어 있지만 자, 노원구에는 중계동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산층들이 이 지역으로 교통은 불편하더라도 아빠만 불편하면 남편만 불편하면 되지. 그렇죠. 우리 아들, 딸은 편하게 이쪽에서 사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자. 여러분들 그 교육 중심, 환경의 중심, 은행 사거리. 근데 저 지역에 왜 학원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김 PD 그 이유 아세요? 이 지역이요? 네.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거는 모르죠. 자, 학원이 들어갈 만한 상가 규모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 테이란로 보면 거기는 대형 빌딩들이죠. 그쵸. 거기 학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중소형 꼬마 빌딩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학원들이 들어갈 만한 이런 시설들이 모여 있어서 그게 이제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아파트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중계주공 5단지, 청구 3차, 동진 신안, 라이프 청구. 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주변 있죠. 지역에 많이 있는데 자, 이 아파트들의 특징을 한번 보는데 여기 아파트들 특징이 있을까요, 김 PD? 있더라고요. 뭐죠? 김 PD가 생각하는 특징이 뭔가요? 큽니다. 다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다 커요. 이 주변에. 대부분. 왜 크게 만들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은행 사거리를 가려면 입시 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클 수밖에 없겠죠. 1인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학원들이 들어간 거예요. 소형 평형 있는데 학원가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강남에 보시면은요, 이 평형 규모하고 중산층, 그러니까 중고생들이 있는 가정은 적어도 25평에서 34평. 요 정도 규모는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보다 작은 규모가 있으면은 학원가가 들어서기 곤란하죠. 자, 강남에 가면은요, 서초구 잠원동 보면은요, 여기가 재건축하기 전에는 대부분 소형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는 상가들이 없어요. 상가들이. 학원이 들어갈 만한 상가들이. 그러니까 학원가가 자리 잡을 수 없었겠죠. 또 반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 들어갈 상가가 부재했던 거죠. 근데 은행 사거리는 자, 이런 평형하고 상가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맞아 떨어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대치동 목동이에요. 네, 대치동 목동도 자, 이런 학원들이 들어가기 좋은 주변 지역에 그런 평형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자, 노원역 주변에는 상가들 있죠? 있죠. 그런데 노원역 주변보다는 은행 중개사거리가 학원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거긴 소형 평형이라는 거예요. 네, 평형이 소형 평형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많은 건가요? 네? 그래서 술집이 많은 건가요? 술집은 좀 많죠. 자, 소형 평형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중고생 자녀들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살기가 좋은데 그렇죠.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거기가 조금 좁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사거리가 그렇게 학원가 중심의 그런 주거타운으로 발전할 교육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자, 중계 주공 5단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저기 보면은 2300세대예요. 92년, 30년 됐죠? 30년 됐는데, 자, 여기 재건축 되면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요, 이 중개은행 사거리 주변 중에서 사이즈가 6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소형 평형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지금 중개 주공 5단지예요. 그렇죠. 다른 단지들은 다 중대형 평형이에요. 소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려면은 중개 주공 5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단지 볼까요? 라이프 천국 신동아. 은행 사거리에서 우측에서 위에 네. 있는. 보면은 여기는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1,100만 원이에요. 전세는 938만 원. 전세 끼고 얼마 차이 안 나죠. 와, 그렇네요. 전세가가 엄청 높네요. 네, 전세가 엄청 높죠. 전세가가 매매 가격 대비 높은 이유는 뭔가요? 여기 중산층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교육 환경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청구 3차. 네, 여기는 사이즈가 하나입니다. 완 사이즈고요. 자, 주차 세대도 1.3대입니다. 주차가 되게 중요하죠. 1.3대인데, 자, 그래도 쾌적하죠. 여기가, 96년대, 이거는 이제 재건축 하려면은 좀 기간은 남았죠. 기간은 남았으니까, 재건축이 가장 빨리 되는 단지는, 시간적으로 빨리 되는 단지는 중개 주공 5단지라는 거죠.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매가요. 아파트가 좀 새 거라서 그런지 1,30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네. 전세는 906. 전세는 전에 아파트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매매가는 틀리다라는 거죠. 왜냐면 대지 지분이 높다라는 사실 요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다음 거. 동진 신안 아파트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차 대수가 1.5대, 이게 가장 높네요. 세대수는 468세대고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살려면은 대지 지분, 자, 이런 거 제가 잘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라이브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런 원인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전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자, 그런 거 감안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세대수 중요하다라고 했죠. 세대수. 네, 세대수 사이즈도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은행 사거리를 봤으니까 중개역 주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주변 아파트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건영 3차 건영 2차. 자, 여러분들 1번 출구로 나가면은 건영 2차 있고요. 3번 출구로 나오면은 제가 눈에 익네요. 저 아파트 중개 무지개. 자, 저기 4번 출구, 5번 출구로 나오면은 중개 그린. 자, 이 아파트 정말 내 집 마련하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너무 좋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아파트들인데 여기가
이렇게 오를 줄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물론 중개역도 마찬가지, 은행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엄청 오른 거죠. 앞으로 이 지역도 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이 지역의 아파트가 어떻게 될 거냐. 왜 제가 얘기했죠. 은행 사거리가 갖는 그런 좋은 점, 장점, 네. 단점, 또 중개역이 갖는 장단점, 노원역이 갖는 장단점 다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중개역이 있음으로써 은행 사거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절대 뭐 내 집 마련 하지 말아라 이런 지역 아닙니다. 자, 건영, 자 볼까요? 그럼 네. 건영 2차. 자, 건영 2차 보겠습니다. 네, 700세대 정도 되고요. 이건 30년 지났네요. 그렇죠? 네. 주차 대수 뭐 여기 엄청 작죠. 네. 지금 용적률이 여기가 높네요. 그렇죠? 네. 242%고 그만큼 대지 지분이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런 거 세대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잘 감안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보고요. 또 다음 거 볼까요? 여기 사이즈가 몇 사이즈가 사이즈 한번 볼까요? 104. 네, 그리고 매매 가격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은행 사거리하고 2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엄청 차이 나네요. 그렇죠. 차이 나죠. 전세 가격도 차이가 확 나죠. 자,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개 그린 볼까요? 자, 중개 그린. 네, 여기 3,000세대예요. 어마무지하죠. 네. 어마무지한데 이런 세대 수가 많다라는 거는 대형 단지로 재건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건폐율이 용적률이 191%죠. 네. 아까 240%보다는 낮죠. 네. 그럼 좀 좋다라는 거죠. 그런 거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수량 평수가 사실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사이즈가 10개 사이즈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즈 하나만 있으면은 거기에 돈이 부족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잖아요. 자, 이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자, 이렇게 골고루 평형이 소형과 중대형, 이건 뭐 84제곱미터니까 뭐 중대형까지는 아니네요. 소형 위주의 이런 단지인데, 자, 이런 단지에 기회가 되면은 지금이라도 금매가 나오면 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비 안전진단, 통과됐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일대가 다 예비 안전진단 지금 넣으려고 계속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도 공급 정책이 최우선순위, 주택정책 중에서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추진이 될 걸로 저는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은 국토부 소관이지만, 네, 뭐, 발 맞춰 나가지 않을까요? 자, 중개 무지개. 네, 무지개네요, 진짜. 네, 2,400세대. 가장 이상적인 세대수. 네, 근데 이 주차 대수, 장난이 아니죠. 네, 이건 뭐, 진짜 차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주차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고 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가치 보고 사야 된다. 미래가치 봐야죠. 미래가치에, 자, 이 중개 무지개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예요. 바뀌면은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사이즈는 5개 있는 거죠. 네. 자, 중개 무지개가 여기 보세요. 건영 2차보다 금액이 비싸잖아요. 자, 전세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전세가는 왜 낮을까요? 집이 좀 낡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상태가.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지금 가격 보고 사면 안 되겠죠. 지금 가격 보고. 그래서 은행 사거리, 중개역, 주변 지역, 아파트를 비교를 해 보면은, 네. 저기 이제 뭐 세대수, 나가고 있고, 입주 시기 나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보통 중개역이 먼저, 지어졌고요. 네. 은행 사거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지어졌는데, 물론 재건축은 중개역이 먼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개역은 주로 중소형이 있고요. 네. 은행 사거리는 중대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격 여러분들 차이 나는 거 보고 계시죠? 네. 약 한 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대형이면 대형일수록 평당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낮아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그런데 왜 비싼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중대형이면 단가가 좀 낮아져야 그렇죠. 되는데 중산층들이 그만큼 학원 수요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중소형에 비해서 네. 싸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네.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하면 학원가가 다 도망가나요? 다른 데로 이전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학원가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그 지역이 갖는 특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이 중계동의 이 학원 문화, 교육 환경 문화는요, 그 어느 동네 어느 문화하고도 바꿀 수 없는 문화예요. 예, 그래서 정말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데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충족 못하는 거는 어디 가서 하면 돼? 바로 옆 동네? 그쵸. 노원역에 가서 하면 돼요. 심지어 상계동도 가깝죠. 상계동도 가깝죠. 만약에 서울대 병원이 노원역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은 중계역은 멀어서 못 가나요?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중계동이 갖는 이런 시너지 효과. 자, 또 중계역은 은행 사거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교육 환경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자, 대치동에 가면은 대치동이 있지만 자, 대치동 옆 동네인 개포동 집값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대치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자, 중계동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그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 또 지역의 인프라가 더 늘어나고 확충되는 이 모습 감안하면은 10년 뒤에 중계동의 미래 가치는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 달라져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